미국 대학원 입학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적이 GRE 이런 토플 이런 게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할 수 있어서 제가 만약에 다시 되돌아가서 누군가 이제 유학을 온다 하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똑같은 만약에 비슷한 실적이면은 저라면은 해외 박사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비슷한 실적이라면은.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석사, 박사를 국내에서 할지 또 해외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정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 이 부분도 그냥 퍼블릭하지 않더라도 그냥 박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유학 준비를 그게 몇 년도에 하셨을까요, 혹시? 제가 2007년도에 대학교로 왔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2007년도에 학부로 이제 가신 거잖아요. 정보가 좀 충분했나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 정보망이. 예, 그 당시에는 인터넷 정보라기보다 우리나라에 그때 한창 유학 붐이 불고 있었던 시기여가지고 여러 유학원들이 있었고 유학원 혹은 저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녀서 유학반에 있다 보니까 거기 유학반 디렉터 선생님들한테서 이제 정보를 많이 듣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유학원에서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학원에서 좀 공급을 받아서 그래도 이제 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는 좀 크게는 어려움이 없었겠네요. 그죠? 예. 그래도 만약에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요거는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이 있을까요, 혹시? 한 가지 있는데, 사실 유학 자체의 준비하고는 사실 별개로 상관은 없는데, 제가 만약에 다시 되돌아가서 누군가 이제 유학을 온다 하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영어 실력이에요.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어요. 토플, SAT, GRE 잘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대학원이나 와서 영어를 못해서 이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면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봤었을 때. 저는 이제 여기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영어가 완전히 뭐 바람이 좋고 능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의사소통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바로 포닥을 이제 한국에서 박사하고 포닥을 미국으로 온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박사로 미국으로 바로 오는 학생들을 봤었을 때 영어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준비하면은 정말 유학을 할 때 당장 입시 자체는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여기 와서 정말 너무 중요하다. 저도 심지어는 지금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소통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 문화에 대한 언어도 있고 좀 고급적인 단어들 선택들도 조금 더 좀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 좀 알았으면은 내가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7년도 유학 붐 시기였는데 그때와 지금은 박사님이 미국에 계시니까 혹시 좀 어떻게 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나요? 지금은 또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유학 붐이 불어서 약간 유학에 대한 학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약간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하면 약간 인생 역전. 그래서 정말 잘 됐다. 이제 너는 잘 풀릴 거다. 이런 인식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지금에는 사실 그런 뭐 학벌 프리미엄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현재는 유학에서 약간 학교 네임 밸류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사실 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유학을 간다고 인생이 절대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하버드를 갔든 MIT를 갔든 어딜 갔든 그 학교로 이제 유학을 가서 인생이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학교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학교를 가서라도 열심히 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순전히 네임밸류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식이 좀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 예. 그러면 이제 석사, 박사 이제 연구실 생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한국에서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좀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이제 입학과 졸업 차이를 좀 듣고 싶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있으니까 음. 미국은 입학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준비가 돼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 대학원 입학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적이 GRE 이런 토플 이런 게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거는 대학교 때 성적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할 수 있어서 음, 그래서 준비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교 때 뭐 수능 잘 보면은 그걸로만 평가될 수 있는데 미국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은 기본으로 이제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원에 가려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구나 약간 인턴십 경험. 근데 단순히 경험을 했다는 것도 아예 없는 것보단 좋지만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본인이 낼 수 있다면은 음, 정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음. 본인이 왜 이 연구를 하고 싶은지 약간 되게 개인 이제 퍼스널하게 약간 그런 거를 설명하고 내가 어떤 연구를 왜 관심이 있어졌고 앞으로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영어 성적, 토플이랑 이제 GRE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관문인 거고 그 이후에는 예, 이제 그거는 약간 일정 수준의 점수만 되면은 그닥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커트라인이 존재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 약간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은 존재하는, 음. 근데 그 이상 된다고 뭐 가산점이 붙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졸업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박사 학위는 이제 주변의 지인들 보면은 이제 오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수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예. 있는데 미국이 졸업을 할 때 더 까다롭다고 듣기는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저희 보스턴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어요. 교수가 오케이 하면은 졸업할 수 있는? 근데 대부분 일자자로 논문 하나 이상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그게 막넌 논문 몇 개 써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승인을 예. 하시면 박사를 할 수 있는 예. 석사는 좀 어떤가요? 석사는 이제 논문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논문을 쓰게 되면 좀 더 본인이 수업 외적으로 시간을 써서 오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보스턴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석사생 한 명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 학생은 이제 수업하고 이제 논문을 쓴다 그래서 석사 졸업 논문이죠. 그래서 네. 뭐 수업 끝나고 같이 와서 연구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그러면 석사, 박사 학위 취득까지의 기간이 석사는 보통 한국은 2년, 이제 박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하면 5년에서 길어지면 뭐 7, 8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또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들 석박 통합으로 이제 가고 있고, 미국은 이제 대부분 석박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석박 통합해서 5년에서 7년 안에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석사도 따로 있는, 석사만 하면은 1년, 2년? 근데 음, 박사를 하는 학생들은 석박 통합을 가고,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좋은 박사로 가고 싶은데, 좀 경험을 쌓으려고 석사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종종 있고, 아니면 그 연구실로 만약에 MIT를 석사로 가는 게 박사로 가는 것보다 쉬우니까, 거기서 연구실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박사로 지원해서 그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1년 하셨으니까 그 교수님의 입장에서 석사만 하는 학생과 석박 통합을 하는 학생이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예. 그래도 석박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더 함께 오래 일할 수 있으니까 좋으신지 궁금한데. 그런 거는 이제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왜냐면은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학생이 오래 남아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가 이제 개인 상담을 많이 와요. 제가 서울대학교 있었을 때 상담 와서 어떤 학생들은 본인이 이제 박사는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연구실을 찾아서 이제 경험을 쌓고 싶은데, 이런 교수님하고 여쭤보니까, 석박 아니면은 안 받아주겠다 하더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석사를 하고, 만약에 좋은 박사로 미국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게 당연히 좋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해상충이 있구나. 컨플릭 오브 인트레스트가. 근데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석박으로 해서 만약 그 학생이 정말 잘하는 학생이면 오래 남아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아직 그 상황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만약에 그런 정말 너무 뛰어난 학생이에요. 저거 봤었을 때. 그래서 학박으로 왔든 뭐 석사로 왔든 박사로 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미국으로 지원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학생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본인이 좋다고 이렇게 잡아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다음으로 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미국 생활에서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사실 그것 때문에 포기한 친구도 보기도 했고, 보편적으로 장학금 제도라든지 생활비나 연구비를 어떻게 좀 미국에서 펀딩을 받는 방법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대학원 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실 많은 이공계 대학원 박사생들은 장학금을 학교 교수한테서 받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 대부분. 아닌 경우는 전 한 명 봤어요. 지금까지 미국에 있으면서 본인 자비로 박사를 온 음, 사람은.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다 교수한테서 학비, 이제 인슈런스, 그리고 스타이펜드도 받기 때문에 풍요롭게 살지는 못하는데 혼자는 살 수 있을 돈을 받게 돼요. 보통 지금은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보스턴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3천, 1년에 한 3만 7천 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천 불 정도? 하나로 치면 420만 원? 그 돈을 받고 이제 그걸로 본인 살 집, 뭐 생활비 이렇게 쓰는 건데 혼자로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한다는 거는 박사로는 그렇게 좀 맞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석사는 네. 힘든가 보죠, 박사님. 박사는 이제 자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석박 통합으로 가게 될 경우 교수님이 이제 펀딩을 지원을 예, 해주니까 예. 배부르진 않더라도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또 중요하잖아요. 몇 년 동안 좁은 관계, 인간관계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마주하는 관계가 이제 교수님과의 관계인데 한국과 미국과의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람 대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 교수하고 학생 사이에. 그리고 미국은 없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당연히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교수하고 학생 사이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오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포닥들은 교수가 이게 아닌 것 같은 말을 했을 때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본인의 의견을 좀 더 좀 강하게 관철하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수용적으로 약간 좀 거기에 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의견을 좀 관철시키는 게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자유롭게 좀 그런 차이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 조장한 박사님이 또그 유튜브를 또 하시잖아요. 박사님 유튜브 채널 영상 중에서 같아요. 여러분 한번 놀러 가시면은 또 여러 영상들 또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들. 거기서 그 연구실 생활인가? 그 서울대 교수가 봤을 때 한국에서의 학생들의 어떤 태도와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게 좀 다르다는 영상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다른 거는 제가 한국에서 수업했었을 때 한 가지 느꼈던 거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한다. 그거는 너무 확연하게 느꼈어요. 그거 정말로. 분명히 제가 수업 내용을 어렵게 해서 분명히 모르거든요.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은 많이 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런 반면에 미국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아까 제가 남들의 시선을 좀 많이 생각한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오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이제 질문한다는 건 본인이 모른다는 거를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고 음. 그게 이제 남들이 봤었을 때 자기 자신을 좀 그거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본인이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 남들의 신경을 좀 안 쓰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 이제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반에서 한 상위 10%? 그 학생들은 정말 정말 똑똑하다는 거를 느꼈고 정말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견줘봐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참 되게 질문도 많이 하고 정말 관심 있고 되게 좋았어요. 제가 가르치는 반에 있어서. 그렇구나. 질문이 조금씩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졸업 후에 이제 한국
한국에서 뭐 연구자가 되는 것과 미국에서 이제 연구자가 되는 것에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여전히 졸업 후에 인식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사실 학생 때는 잘 안 그려지거든요. 이제 근데 박사님의 자리에서 좀 보이실 것 같은데 차이가 없다면 없다, 있다면 좀 있는 것 같다. 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국내 박사냐, 국외 박사냐에서 오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뭐 하버드에서 박사를 했는데 논문이 별로 없고 어떤 학생은 국내에서 대학원을 나왔는데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좋은 논문이 여러 개 있다. 그럼 당연히 누군가 이제 뽑는 입장에서는 아니면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대학교를 나왔지만 좋은 논문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네임 밸류에만 신경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왜냐면 그게 절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성과를 냈고 역량을 쌓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봤었을 때는 밸류가 외국계 대학원 나오면 더 좋다고 생각될 수는 이제 정말 피상적인 것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질적인 거를 보려면은 그런 거를 볼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실력이 퍼포먼스를 증명을 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떤 네이밍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제가 아까 사람이 여러 경험이 쌓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만약에 비슷한 실적이면은 저라면은 해외 박사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비슷한 실적이라면은. 정말 다른 다른 게 다 똑같으면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굉장히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다 똑같다라면은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한국에서만 있지 않고 외국에서 박사하면서 한국에서만은 보지 못하는 다른 거를 봤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음, 외국인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해봤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는 워낙 일할 때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중요하지만 좀 다른 강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박사님께서도 이제 미국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결정들을 많이 해 나가는 것 같다, 한국보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박사를 졸업하시고 나서 한국도 물론 이제 다양한 선택들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지, 뭐 예를 들면 졸업을 하고 나서 뭐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많다든지 좀 자유롭게 선택하는지 그런 차이는 좀 있을까요? 커리어 차이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한국하고 정확히 제가 수치화해서 비교를 해보지 못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좀 다양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컨설턴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벤처 캐피탈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카데미아 포닥 가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산업계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한국은 좀 더 아카데미아에 이제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긴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비교해서는. 미국이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자유롭게. 예, 그런 게 본인의 의사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인프라 자체가 여기가 다양한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특히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주변에도 또 그렇게 많이 선택들을 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좀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요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미국에서 박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도 예. 있으실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어떤 잡을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가요? 제가 사실 미국에서 박사 받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아카데미아 포지션 말고는 제가 잘 못 봤어요. 어, 산업계로 한국으로 가시는 분은 임원이 돼서 가시는 분들은 봤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미국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아카데믹 쪽으로 많이 진로를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잘 안 되는 건지. 미국에서 박사를 해서 아카데미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로 한국으로 갔을 것 같은데 네. 미국이 안 됐다던가 아니면 가정 뭐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한국에 있는 아카데미아로 갔다던가 산업계에 있으려면은 대부분 미국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이제 정확히 이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산업계에서는 워낙 많이 주다 보니까 내 연봉 자체가 한국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는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차이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 교수 생활 하실 때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했다고 했는데 대학교 1, 2학년 친구가 예를 들면 교수님 저 박사를 좀 해외에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학생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지금도 많이 이메일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제 다 못 해주고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학생들도 많아서 상담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다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인터뷰하는 게 약간 이런 게 좀 있으면은 저의 의견이 이렇게 이제 퍼블릭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학생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유학을 권유를 많이 해요. 유학에 가라. 왜냐면은 특히 박사 같은 경우 너가 이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가정은 보통 없다고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은 혼자 있으면은 유학 가는 게 좋고 금전적으로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그리고 그렇다면은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라 그러고 대부분 이제 한 2학년 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서 보면은 1학년 때는 별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2학년부터 이제 진지한 학생들은 그때부터 준비하는데 영어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 실적을 좀 쌓아라. 그 두 가지에 많이 포커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오는 학생들이 이제 성적을 보면은 성적은 좋아요. GPA는 서울대학교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 성적은 이대로만 유지하고 그 두 가지만 이제 너가 쌓으면은 좋은 대학원 갈 수 있다. 그리고 너가 어떤 연구하고 싶을지 고민해보고 그런 정도의 조언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추천서도 이제 당연히 중요한데 그 앞에 것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예 대가 이렇게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 써주시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가능성도 높고 이게 미국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교수님한테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석방 얘기를 좀 했지만 그냥 그런 얘기보다도 박사님이 살아온 어떤 그 커리어의 배경을 봤을 때 되게 다이나믹하게 설계를 해오셨고 저희도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선택의 기준들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한국도.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그냥 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커리어를 쌓았으면 좋겠다. 뭐 자유롭게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이라면은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인생을 설계하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니 너무 그런데 스트레스를 첫 번째 안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걸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만약에 유학을 준비한다면 네임밸류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해 나가면은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얘기해 주시니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